네, 오늘의 전국을 핵심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최진영 변호사 그리고 조기현 민주당 전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저는 22대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역사의 뒤편에서 국민의힘의 촌성 승리를 응원하겠습니다. 장제원 의원의 결단 이후 이틀 연속 잠행을 이어가던 김기현 대표가 SNS를 통해 대표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지난 3월 장 의원과의 이른바 김장 연대를 부각하며 당권을 잡은 지 9개월여 만입니다. 당대표 사퇴에 따라 진영직 최고위원, 정책위 의장, 사무총장 등 임명직 당직자들이 일괄 사퇴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당의 위기 상황에서 당무 공백을 만들 수 없다는 점에서 새 지도부가 구성될 때까지 계속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사표 수리 여부 등의 결정은 새로 구성되는 지도부에 일임하겠습니다. 수도권 선거에 좀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예를 들어 뭐 원희룡도 도움이 되고 원희룡 한동훈도 도움이 되고요. 두 분 다 정말 일을 열심히 잘하셨죠. 어느 정도 그 지지층의 확장성에 있어서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만약에 비대위로 간다면 그렇다면 저는 이런 분들도 꼭 필요하지만 중도 확장을 할 수 있는 분들, 뭐 예를 들면 저는 인요한 위원장 같은 분도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봅니다. 인요한 위원장의 혁신안이 실패한 것이 아니고 현재 진행형이다.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면 어떠한 도전과 희생도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기본 자세를 가지고 있다. 나머지 5천만이 쓰는 언어를 쓰겠습니다. 와이프하고 아이만 빼고 다 바꿔야 된다. 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9개월 만에 당대표직에서 전격 사퇴했죠. 이제 관심은 포스트 김기현 체제 어떻게 갈 것인가 이건데요.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비대위로 가닥이 잡힌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영상 구성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이른바 삼각편대 원희룡, 한동훈, 인요한 이 세 사람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오늘 그 원내대표가 그 최고회의에서 신속하게 지금 원내대표 대행 체제에서 비대위 체제로 신속하게 이전하겠다라고 하는데요. 현재 국민의힘 당헌 당규에 의할 때에 지금 그 당 대표가 고리가 될 경우에는 비대위로 갈 수가 있고 특히 지금 비대위원장이 설정되면은 최고위원은 기본적으로 비대위원으로 바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말 그대로 비상 대책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그렇다면 차기 리더십이 누구인가와 관련해서 지금 포스트 리더십 삼각편대로서 원희룡, 한동훈 그리고 인요한 혁신위원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뭐 주요 신문 같은 경우에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혁신위원회에서 올린 그 안건 50%, 그 50%를 이제 실천할 수 있는 50%를 맡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 인요한을 지금 넘버원으로 일단 꽂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그 원희룡 장관이라든가 아니면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전 장관이 아니면 현 장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차출해서 당의 어떤 재원으로 쓰기는 쉽지 않은. 원희룡 장관은 지금 이제 그 전 장관이 되는 것이죠. 다만 그런 상태라지만 어쨌든 내각에 있다 보니까 두 분 같은 경우에는 비대위가 아니고 선대위의 공동선대위원을 맡아서 삼각편대, 한마디로 인효한 비대위원장 그리고 선대위원 같은 경우에는 한원 공동선대위원장 이 안이 현재로서는 그 플랜 1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얘기되고 있습니다만 스스로 고사하거나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변동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삼각편대로 지금 내년 총선 갈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능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누가 비대위원장 맡을 가능성이 개인적으로 높다고 보십니까? 이제 굳이 세 분으로 한정을 한다면 지금 뭐 변호사님 말씀대로 인요한 위원장 카드가 좀 유력해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이나 지금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 아직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고 뭐 정치를 하는 시점도 이제 당장 시작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지도부 공백 상태를 장기간 가져갈 수는 없기 때문에요.
당장 할 수 있는 카드는 인요한 카드인데 중요한 점은 실제 비대위원장이 누가 되든 실질적으로 당의 어떤 비상의 권한을 가질 수 있느냐, 어디까지 가질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보여지는데 인요한 위원장이 혁신위원회가 얼마 전에 예정보다 빨리 끝나긴 했고 마침 인요한 위원장이 주장했던 내용들이 관철된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나왔지만 실제 인요한 혁신위가 성과가 있었냐의 부분은 그렇게 뭐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렵거든요. 일단 김장연대는 이제 물러난 그렇죠. 거고요. 예, 이제 그렇긴 하지만 예. 5가지 뭐 혁신안들이 실제 지도부와 논의되는 과정에서 예. 관철되는 과정, 또 관련된 메시지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인요한 위원장의 또 개인적 한계, 여러 가지 또 문제점들이 노출된 게 사실이기 때문에 예. 비대위원장으로서 인요한 위원장에 대한 어떤 기대는 있을 수 있지만 실질적 권한이 없는 상징적 존재가 될 가능성도 있어서 이제 그런 정도의 모양새라면 인요한 위원장도 카드도 뭐 고민해 볼 수는 있지만 실제 비대위원장이 누가 되든 지금 요구받고 있는 뭐 김기현 대표의 사퇴,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만으로 실제 지금 국민의힘의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대한 어떤 비판을 비대위 체계에서 실제 끌고 갈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분이 되는 게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는 인요한 위원장 카드도 한계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만약에요. 이건 뭐 아직 결정되는 거 봐야 되는데 인요한 비대위원장 카드를 국민의힘이 선택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땡큐입니까? 아니면 위협적인 겁니까? 그다지 나쁠 거 없다고 나쁠 봅니다. 거 없습니까? 예. 어쨌든 혁신위원회 과정을 통해서 정치를 안 하시는 분이어서 사실 우려도 있었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거침없이 발언을 하시고 또 그것이 실제 국민들이 기대하는 국민의힘의 어떤 혁신과 변화를 이끄는 결과를 도출해 낸다면 어떤 선거 가는 과정에서 상대방인 민주당으로서는 상황이 좋지 않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히려 그 장점보다는 한계가 부각된 활동이었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이 되신다고 하더라도 그 이상 보여주실 수 있을 게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서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김기현 대표가 어제 사퇴를 한 거고 지금은 윤재혁 원내대표, 그러니까 당대표 권한대행 체제로 가면서 비대위원장을 이제 뽑는다는 거고 앞으로 그런데 공관위도 꾸려야 되고 선대위도 꾸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혹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윤재욱 원내대표가 그 대표 대행 체제로 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 공관위 그리고 선대위 체제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데 다만 그와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할 경우에는 질서 있게 갈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에게 주는 혁신적 메시지라는 측면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결국 새로운 어떤 혁신위의 리더십을 세우고 거기에 어떤 그 국민들의 어떤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선대위 공관위로 간다고 하면은 훨씬 더 국민들의 어떤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보니까 지금 윤재욱 그 원내대표의 어떤 대행 체제로 가기보다는 오히려 빠른 시간 내에 혁신위로 가고 그 비대위로 가고 비대위가 큰 어떤 그 틀을 잡으면서 그에 대한 철학을 이 공관위 선대위로 가려고 하는 그것이 결국 그 시스템 자체는 국민의힘이 국민들이 봤을 때 좀 더 혁신하고 뭔가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그 비대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그 윤재욱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어떤 대행 체제로 가기보다는 실질적인 권한을 잇는 혁신 그 비대위로 가겠다라는 방향을 세웠는데 그러한 방향은 당원들의 어떤 의지도 바뀌는 반면에 전체적인 국민들이 중에 이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의 어떤 바람이 저는 투영된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비대위원장을 국민의힘 입장에선 잘 뽑아야 공관위, 선대위가 그렇습니다. 무난하게 잘 흘러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읽어볼 수 있겠군요. 어쨌든 지금 김기현 대표가 결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 비대위 체제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건데 어제 그 사퇴를 그 결단한 시점이라고 할까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에 떠밀려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미 며칠 전부터 사퇴위가 계속 거론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다 뭐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도 그렇고 예정된 결과였고 대통령의 뜻이 관철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시점상으로 예상보다 다소 늦어진 건 김기현 대표가 여러 가지 이 카드를 놓고 실제 대화를 하고 요구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관철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대표직 사퇴만 하고 불출마 선언까지는 하진 않았지만 과연 울산 출마까지 보장받았냐 그렇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여전히 불출마 가능성도 있고 그 부분까지 지금 사실 요구받았었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 본인은
어떻게 보면 정치인으로서의 마지막 이 자존심일 수도 있는데 요구는 하고 있지만 이제 그 부분까지 아직 남아 있긴 해서 그걸 일괄적으로 어떤 결단하지 못하고 대표직 사퇴를 우선 던져놓고 예. 울산 출마는 여전히 저울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요. 지금 뭐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렸습니다만 SNS에 일단 총선을 위해서 이제 역할을 하겠다. 이게 이제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당대표는 내려놓지만 일단 나의 그 지역구에 나가서 내가 이제 하나의 그 국민의힘 일원으로 역할을 하겠다. 이걸 모두 남겨놓은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저 또한 그런 맥락으로 읽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그 김기현 전 대표가 됐죠. 전 대표 입장에서는 4가지 선택이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결국 당권과 국회의원 선거에 모두 불출마. 그리고 둘 다 가지고 가는 것, 그리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이 그 선택지가 있었을 것 같은데 결국 절충설로서 당권은 버리되 본인이 가지고 있던 그 사선 어떤 의원으로서의 어떤 그 출마는 계속하겠다라는 네. 어떤 복선을 깔았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의지대로 지금 본인의 지역구인 그 울산 남동구를 사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단정하지 못하죠. 마치 이제 15대 국회, 제가 15대인지 17대인지 정확하게 기억 안 납니다만 그 당시에 김문수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최병렬 당대표를 잘랐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잡음이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총선에서 승리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봤을 때에도 김기현 당대표를 출마시키는 것이 지역에서는 어떤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서울에서의 어떤 그 수도권에서의 어떤 총선 전략에서 예.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이것을 아마 공간에서 굉장히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기현 대표의 지역에서의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부울경에서의 어떤 선대위원장이라든가 이런 역할을 맡길 가능성, 그를 통해서 예컨대 지금 민주당 지역구라고 할 수 있는 울산 북구 같은 데 출마 가능성 아직은 여전히 열려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어제 사퇴 직전에 김기현 전 대표가 만난 사람은 바로 이준석 전 대표죠. 이준석 전 대표가 어제 그러니까 사퇴 발표 나기 전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총선 불출마와 대표직 사퇴를 따로 놓고 가진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만약에 총선 불출마를 하고 대표직을 유지한다고 해도 영이 서지 않을 것이요. 대표를 사퇴하고 총선 출마를 감행한다 하더라도 의원이 된다 한들 지금 당대표로서 김기현 대표가 주변의 초선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자신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에게 뭔가 해줄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되면은 굉장히 그것도 지탄을 많이 받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합쳐서 생각할 거다. 그리고 고민 중에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어제 오전에 이제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힌 건데 이제 김기현 전 대표 이제 의중에서 둘 중에 하나를 택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현재 결과적으로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한 상황이 돼버렸죠. 예. 아마 김기현 대표가 이준석 대표 원래 예정된 만남이었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압박과 요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두 가지 다가 요구 대상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선택지가 좁지 않은 상황에서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난 거고 이제 그런 고민들을 토로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에 뭐 김기현 전 대표께서는 굉장히 명분을 또 중시하시고 이런 분이어서 어떤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사실 명분이 다소 떨어지는 선택보다는 당을 위해 어떤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아마 이준석 대표는 조언하지 않았나 싶은데 김기현 대표는 이제 불출마 선언을 끝까지는 안 하셨죠. 근데 이후 이제 지켜봐야 될 문제인데 적어도 그렇게 가는 것이 향후를 위해서 김기현 대표에게 좋은 선택이다 이런 조언은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최종 김기현 대표의 선택은 그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사퇴에 앞서서 1시간 정도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났거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마지막까지 당 대표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려고 했던 의지로 저는 얘기를 읽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번이 뭐 무슨 카카오톡으로 해서 오전에 카톡 날려가지고 오후에 만난 것이 아니고 이미 며칠 전에 오늘의 모임은 준비돼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설령 본인이 이제 그 당 대표직을 던진다 하더라도 예. 최종까지 이제 당의 대표로서의 어떤 통합의 행보는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그 굉장히 이른바 성실맨 김기현 대표의 어떤 평소 때 행보이기도 하고. 그래도 모양새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양새는 이상합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끝까지 어떤 뭔가를 했다라는 점에서는 높이 평가를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준석 전 대표만 만난 것이 아니고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의원도 만났지 않습니까? 결국 이상민 대표 그 의원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입당 요청 그리고 또 이준석 대표에 대한 탈당을 만류하고 하는 설득할 요청을 해서 끝까지 당대표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려고 했다는 그 점에 대해서는 방점을 찍는데요. 다만 지금 이준석 대표는 그와 같은 설득의 장소에서 어떻게 보면은 김기현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을 이간하려고 하는 그런 이간계를 쓰려고 하다가 결국은 김기현 대표가 그와 같은 이간계에 말리지 않았다라고 저는 적어도 아직까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개인적으로 하시는 저는 거군요. 그렇게 해석을 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김기현 대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에도 그 김기현 대표를 굉장히 옹호하고 힘을 실어주는 그런 발언을 몇 번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를 던지고 그리고 지금 이준석과의 어떤 뭐를 모색한다는 것은 낭설이라고 일축했다는 점에서는 끝까지 그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선당 후사의 정신을 좀 보여줬다고 봅니다. 예. 일각에서는 날짜가 아무리 잡혀 있어도 진짜 그렇게 사퇴하는 날 만난 건 정무적으로 실수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윤희석 대변인은 일종의 통합의 행보였다 이렇게 좀 옹호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공식적인 이준석 전 대표의 발언은 네. 한 몇 주 전부터 이미 예정된 만남이었다. 이 엄중한 시기에 지금 본인이 지금 오늘 그만둬야 되나 말해 이 고민하고 있는데 이준석 전 대표하고의 예정된 만남을 선뜻 납득은 좀 안 되고. 그건 언론을 향한 뭐 어떤 수사일 수는 있는 건데 어쨌든 왜 만났느냐? 제가 볼 때는 김기현 대표가 그래도 당 대표로서 본인의 자맹이 있는 상태에서 어쨌든 뭐 사퇴든지 중대한 결정을 하긴 해야 하는데 그 전에 그 여부를 떠나서 이준석 전 대표라든지 김웅 의원도 만나기로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 김웅 의원은 만나면 성사는 안 됐는데 그래서 뭐 이상민 의원도 만났다는 기사가 나왔잖아요. 탈당을 안 하게끔 하는 작업까지 하고 또 들어오실 수 있는 분들에 대한 작업도 하고 이런 상태를 만들어 놓고 뭔가 정치적인 명분을 만들어 놓고 사퇴를 하더라도 하자. 이준석 전 대표가 사실은 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최근에 김기현 대표를 향한 공식적인 발언들을 보면 굉장히 우호적인 발언들이 많이 나오길래 왜 그러나 해서 제가 궁금해서 그것은 김기현 지도부가 어느 정도 이렇게 뭐 붕괴되거나 했을 경우에 뭐 김기현 대표와 가깝다고 보시는 분들을 이렇게 좀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사전 작업을 이준석 대표가 하지 않았느냐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요새 하시는 발언 보면 그게 명확해 보이는데요. 네, 일종의 뭐 이준석 신당의 영입 작전이다. 그것의 일부일 수 있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떤 구상 안에는 그런 부분도 있었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공교롭잖아요. 그리고 이미 사실 뭐 알려진 바와 같이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는 얘기 있는 상황에서 만남이었고 바로 그 직후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사퇴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예정된 수순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렇게 무리한 일정을 잡았다는 것은 이준석 대표의 의도도 있었지만 마지막까지 김기현 전 대표가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도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압박을 받고 있지만 내가 선택지는 대통령실이 요구하는 그대로를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효과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불쾌함도 드러낸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 만약에 이게 예정돼 있고 실제 마지막까지 대표로서의 직을 수행하는 모습이었다고 하면 사퇴 선언이 그런 식으로 나오지는 않았겠죠. SNS로 사퇴 그렇습니다. 선언했죠. 충분히 준비된 메시지를 통해서 당을 위한 헌신과 희생 이런 게 좀 필요한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준석 대표 만난 직후에 SNS를 통해서 이 중대한 시국에 대표가 대표직 사퇴 선언을 했다?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든 김기현 대표든 본인이 처한 어떤 정치적 상황에서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만난 거지 당이나 대통령실을 위한 대의가 우선한 만남은 아니었다고 보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얼마 전에 김기현 전 대표를 향해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분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거든요. 울산 출마가 무산되고 김기현 전 대표가 예를 들어 뭐 설 곳이 없어진다라면은 이준석 전 대표
와 손을 잡을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거의 없다고 보십니까? 네.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탈당한다고 했는데 과연 신당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여부도 지금 불명확한 상태에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사선을 하고 이 울산에서 시장까지 하셨던 분이 탈당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있었어의 어떤 본인 같은 경우에는 뭐 당대표는 계속 가되 얼마 전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영광은 다 이루었다. 라는 얘기를 해서 마치 다음 그 총선에 불출마할 것도 예견하는 듯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하지만 상황이 급격하게 변하는 과정에서 당대표를 놓지 않을 수 없는 다만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전에 그 변호사님은 마치 그것이 이제 용산으로부터의 어떤 요청같이 얘기했습니다만 그것은 일부 언론의 추측성 기사인 것이고 그런 어떤 그 외부적인 압박이 없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여론의 흐름은 충분히 본인이 이제 던져야 될 것. 다만 그 던지는 템포도 늦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결국 어제는 최종까지 본인의 일을 한 다음에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저는 자리를 던졌다.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간략하게요. 이준석 전 대표 어제 만난 거는 용산에서 어떻게 볼 것 같습니까? 예. 용산에 보는 거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하진 않겠지만 또 예. 시각은 있을 수 있는 물론 그런 거 아닙니까? 부분은 나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스스로의 역할 그리고 그 어떤 연합 가능성 이런 부분을 약간의 시위했다라고 볼 여지도 없지는 않습니다. 예.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방론인 것이지 핵심은 내가 이준석한테 같이 연합할 수 있다기보다는 어떻게든 해서 당대표로서 이준석을 잡아놓으려고 하는 거기에 훨씬 더 큰 방점이 있다고 봅니다. 의미심장한 어제의 만남이 무슨 의미인지는 추후에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